자, 이제 엔진 파트에 우리 그 배기가스 또는 흡배기 장치에 관련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주요한 특성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연기관에서 공기연료가 들어가겠죠. 공기연료가 들어갈 때 우리가 흔히 공기의 주성분이 뭐가 있죠? 공기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 그 다음에 뭐 산소 일부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한 공기 중에서 뭐 질소나 또는 일부 연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산소예요. 산소, 옥시전이라고 하는 O2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은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산소가 공기 중에 있긴 하지만은 연소를 필요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질소 성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내연기관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솔린이라든지 또는 디젤 또는 액화석유가스나 또 천연가스는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스들의 가장 주성분은 석유계입니다. 석유. 우리가 원유라고 하는 석유계에서 추출할 수 있고, 석유계에서 가장 중요한 또 성분으로는 걔네들이 탄소계와 그다음에 수소계, 이 두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요 탄소와 수소를 갖다가 탄화 합쳐서 수소계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결국은 이러한 공기 중에 있는 성분들 중에서의 주 성분인 산소, 그 다음에 Nm이라고 쓴 거는 정확한 개수가 몇 개냐 연료 성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소문자 N과 N을 붙인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연료계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와 수소다. 이러한 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공기 등이 결국은 엔진 내연기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서 엔진 내부 안으로 들어가겠죠. 바로 엔진 내부 안 흡기계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엔진에서는 흡기계통이 있을 것이고, 각 연소실마다 실린더가 우리가 단기통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는 보통 3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기통을 사용을 하죠. 실린더를. 그러면 각각의 공기연료가 들어가는 통로, 파이프라인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기통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흡기계통도 여러 개의 다기통, 파이프관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니폴드라는 명칭도 쓰지만은 다기관이라는 명칭도 거기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기계통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물질, 불순물 이런 것들도 엔진 내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는 그 이물질에 의해서 손상이 올 수 있겠죠. 여과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흡기계통으로 들어갈 때는 에어 클리너라고 하는 또는 공기 필터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마이크로리터 단위의 미세한 이물질까지도 여과를 시켜서 집어넣는데, 보통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엘리먼트 여러 장을 겹쳐서 만든 거죠. 이러한 엘리먼트 형태의 우리가 에어클리어 여과기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그 틈새, 미세한 틈새긴 하지만은 막힐 수 있죠.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엘리먼트 형태의 에어 클리너를 갖다가 우리는 건식통이라는 명칭을 좀 사용할 수 있고, 건식. 근데 이제 우리 공사 현장이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 같은 흙먼지가 너무 심하게 날리는 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들, 건설 현장 차량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디젤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종이 엘리먼트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금방금방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엔진에 사용되고 있는 엔진 오일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큰 이물질은 엔진 오일의 점성에 의해서 필터하고, 또 작은 이물질들은 또 엘리먼트에 의해서 필터하는 이중구조 방식의 우리가 습식, 여과기라는 표현도 쓸 수 있죠. 한글로는. 그래서 건식 여과기, 습식 여과기. 습식 여과기에서는 주로 뭘 사용한다? 엔진 오일을. 요거 가장 재밌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요, 통로로 보죠. 통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를 상단에다 두고 측면 쪽으로 유입이 되는 공기가 하단 쪽을 통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좀 길게 해가지고 여과기의 아래쪽에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담배 피는 거가 자유롭지를 못하죠. 또 담배 피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하고 캠핑도 많이 하고 또 특정한 곳 외에서는 흡연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80년도 90년도에는 집 안방에서도 막 담배 피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다 재떨이들이 있죠. 근데 재떨이가 그냥 있는 상태로 만약에 재를 끄게 되게 되면 잘 안 꺼져요. 계속 비벼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재떨이 안에다가 종이, 냅킨 같은 거를 깔아 놓는데 종이는 불 붙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담아 놓죠. 촉촉하게. 그 상태에다가 우리가 담배에 재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취하고 잘 꺼지잖아요. 뭐 다방, 레스토랑 이런 데에도 재떨이가 옛날에 다 있었어요. 요즘은 아주 미개인이라는 소리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원리예요. 여기에 뭐 엔진오일을 갖다가 유동하면 안 되니까는 엔진오일을 갖다가 그 점성을 모아놓을 수 있는 천이나 환각등 같은 데에다가 필터 같은 데에다가 여기다가 엔진오일을 적셔놓는 거예요. 담궈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기들이 쭉 하단으로 내려가면은 무거운 입자들은 그 오일의 점성에 의해서 여기서 1차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이물질들은 가볍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중으로 또 여과를 해주겠죠. 다음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엔진 오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과시키는 방식의 여과기를 갖다 우리는 습식 에어 클리너라는 또 분류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파이프로 들어온다. 다기관이라는 명칭을 쓰거나 또는 매니폴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엔진 안으로 들어와서 가솔린하고 가스는 같은 계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가솔린은 외골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만불꽃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디젤 경유 같은 경우는 외골꽃으로 불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잘 안 붙어요. 왜? 인화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 지점인 착화점은 낮다라고 그랬어요. 500에서 한 550도씨면은 스스로 연소 폭발이 될 수 있어요. 경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이 붙는다. 그래서 자기 척화라는 방식, 자기 척화라는 또 우리가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가솔린이냐 디젤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연소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원자들이 서로 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산소가 붙으면은 산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은 환원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와 환원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학 작용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연소를 통해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액체인 상태 공기와 더불어서 기체화되면서 벨기 계통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겠죠. 이때 배출이 될 때 배기 계통도 실린더 개수만큼 각각의 파이프들이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기 다기관 또는 배기 매니폴드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배기는 강력한 압축에 의해서 폭발이 되기 때문에 폭발할 때의 소리인 폭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폭발 연소를 통해서 화학식으로 바뀌어서 화학적으로 물질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매개체 중에서 인체나 환경에 안 좋은 뭐가 나올 수 있다. 바로 배기 가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인체나 환경에 안 좋은 대표적인 배기가스 세 가지가 바로 뭐냐? 바로 얘네들이 나오는 원리는 흡기계통으로 들어가는 산소 또는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수소 계열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서로 간에 산화돼서 붙거나 또는 서로 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서 발생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CO, 일산화탄소죠. HC, 탄화수소, 그 다음에 NOx. X는 미지수입니다. 질소에 산소가 하나 붙을 수도 있고 산소가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세 개 붙을 수도 있어요. 미지수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NOx라고 하는 낙스, 질소 산화물.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인체나 환경에 안 좋은 배출가스 또는 배기가스의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O를, HC를, NOx를 결국은 산소랑 역시 화학적으로 붙거나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덜 인체나 환경에 안 좋은 물질로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바꿔주는 장치들이 요즘은 전자제어 디젤 차량이든 가솔린 차량이든 가스 차량이든 필수적으로 장착이 되고 있어야 돼요. 2012년도 이후서부터. 그래서 배기계통에서 배기다이얼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요 파이프 영역에 요 영역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배출가스를 정화, 좀 인체나 환경에 덜 유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장치인 촉매기라고 하는 카탈리스트를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촉매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나는 변하지 않지만은 나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변화시켜주는 장치를 촉매기라고 하는 카탈리스트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촉매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가스들을 여과시키기 위한 물질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물질들이 바로 뭐냐면은 백금, 외로우기 때문에 라듐 또는 로듐, 라듐, 그다음에 팔라듐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파라듐 보통 쓸 때는 요 세 가지의 물질이 600도씨가 넘는 배출되는 가스와 만나게 되면은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화학작용을 통해 가지고 덜 유해한 가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촉매기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 가지 물질의 원소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원소를 썼다고 해서 삼원 촉매기라는 역할을 참원 촉매기라고 하는 것을 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러한 삼원 촉매기를 통해서 백금, 라듐, 팔라듐, 그럼 촉매기가요, 예를 들어서 배기 파이프는 이런 원형 형태의 파이프잖아요. 이런 원형 형태의 파이프에 테두리 내부 테두리 안에 이런 물질을 발랐다. 그래서 가스가 삐 하고 나갈 때에 만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근데 가운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가스들은 서로 간의 물질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좋지만은 중심부에 들어가고 있는 지나가는 가스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매기는 기본적으로 최적, 면적에 대한 효율, 그런 작용이 정말로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서 동시에 많이 일어나라고 우리가 딤체라고 하는 벌집 구조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슨 구조요? 벌집 모양. 딤체는 냉장고 이름이죠. 담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집 모양은 이런 식의 이런 식을 그냥 크게 확대하면은 이렇게 관의 모양들을 이렇게 만든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지나갈 때보다는 이렇게 담체 구조를 만들었을 때에 각각 가스들이 나가면서 만나는 최적 단위의 면적을 굉장히 크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동시에 저렇게 백금, 라듐, 팔라듐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가지고 CO는 뭐로 바꿔주느냐? CO2. HC는요 여기다가 산소를 결합시켜요. H2O.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은 산소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N. 질소로 바꿔가지고 내보내면은 인체나 환경에 덜 유해한 가스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NOx는 산소가 떨어지죠. 산소가 떨어진다. 이건 뭐죠? 환원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원. 그 다음에 HC에다가 산소를 붙여요. 수소에 산소를 붙이면 H2O, 물이잖아요, 물. 요거 두 개는 결국은 산소를 붙였다. 그래서 상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CO를 바꿔서 CO2로 만들었는데 CO2는 결국은 뭘 또 해치는 요소가 되느냐?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 저감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CO2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꿔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러한 또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 사망, 연탄가스 중독 많이 요즘은 없죠.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 최고죠. 바로 이 CO가 가장 인체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HCNOx 특기에는 우리가 서울, 도시 이런 데 보게 되면 맑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뿌옇죠. 연무 같은 게 껴 있잖아요. 안개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결국 수분기와 이물질끼리 붙으니까 무거우니까 뜨질 못하고 중간층에 쫙 퍼지는 거예요. 스모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스모크. 그래서 이 NOx는 스모크 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 됩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이러한 세 가지 물질들이 언제 주로 배출이 되는 특성이 있느냐까지가 오늘 배기가스 또는 흡배기 장치에서의 주요한 특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촉매기를 거쳐서 배기가스들은 그래도 정화가 되는 거예요. 좀 깨끗하게 정화가 된 다음에 대기 중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알이 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넓어지게 되게 되면 폭음, 굉음, 왕왕왕왕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일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머플러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머플러는 기본적으로 하나만 사용해가지고 압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격이 크겠죠. 단계가 이중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굉음, 폭음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온도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머플러를 갖다 우리는 지원해주는 머플러다. 서브 머플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뒤쪽에서 보이는 머플러를 갖다가 주 메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메인 머플러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 머플러가 그러한 소음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압력, 온도, 그 다음에 최적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는 형태의 머플러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세 가지 가스는 주로 어떤 성분에서 주로 배출이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로 배출이 되느냐, 이것이 필기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될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실제로 엔진이 연소를 할 때에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CO 같은 경우 배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그 표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촉매기 외에 별도로 또 저감하는 장치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만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까지는 같이 아셔야 되니까. 자, 먼저 표를 하기 전에 CO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공기 공급 장치. 요거는 배출해서 나가는 가스의 온도가 거의 600도씨가 넘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일산화탄소가 또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CO2를 만들어주는 2차 공기 공급 장치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CO2를 만들기 위해서. HC라고 하는 탄화수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탄매예요. 탄매. 그름. 연료가 타다가 들탄 가스가 주성분이 HC입니다. 그래서 이 HC는 다른 말로 미연소 가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미연소 가스가 밸브를 통해서 나와요. 특히 흡기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역류하는 거죠. 가스가 역류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우리가 흔히 블루백 거꾸로 나온다. 흡기 계통으로 블루백 가스라는 명칭. 여기서 나와져 있는 블루는 블로우백 가스예요. 이 블루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파랗다는 뜻이 아니에요. 블로우백 가스가 됩니다. 근데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역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린더 헤드 부분의 틈새를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린더와 피스톤 요 사이에서 가스가 측면으로 나와요. 이런 가스는 옆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블로어 바이 가스예요. 블로어 바이 가스든 블로어 백 가스든 양쪽 다
결국은 주성분이 뭐가 됩니까? 미온소 가스인 HC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HC를 저감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PCV라고 하는 밸브, 실린더 헤드 카바 위에 한쪽으로만 넣을 수 있는 밸브예요. 책 밸브 개념입니다. 책. 이 PCV는 포지티브 크랭크 케이스 벤틸레이션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전자장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계적인 볼 하나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쪽으로만 통하게 해주는 책 밸브식으로.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PCV가 뭐 컴퓨터의 영향을 받는다. 말도 안 돼요. 얘는 오로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흡기다기관의 부합. 부합이라는 뜻이 뭡니까? 압력이 없다라는 뜻이죠. 압력이 없다라는 뜻은 대기 중의 압력보다 적다라는 뜻이에요. 대기 중의 압력이 제로로 가까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중력, 힘이 없는 또는 진공 이런 용어들 비슷한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부합이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진공 상태다. 뭐 100% 진공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의 공기도 압력이고 그 압력보다 적어질 경우는 우리가 부합 상태다. 압력이 적어진 상태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다기관의 진공을 이용을 하는 바로 대표적인 밸브가 바로 PCV 밸브예요. PCV 밸브. 또 그 다음에 에어블리더가 있어요. 에어블리더 역시 부합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흡기다기관 쪽의 압력은 동전, 저속, 중속, 고속에 따라서 똑같지 않아요. 고속일 때의 압력은 높아지죠. 반대로 저속일 때의 압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압력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에어블리더, 저속, 공전 이럴 때 주로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PCV, 중속, 고속 쪽에서 공기가 들어갈 때에 빨려 들어갈 때에 그 속도 차이에 의한 압력을 이용하는 밸브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x, 질소산화물이죠. 이 질소산화물을 잡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대표적인 장치, 이 지랄 같은 밸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EGR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EGR 밸브는 다른 말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거 살짝 지우고,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EGR 밸브는 밑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다. 배기가스를 다시 어디로 집어넣느냐? 흡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재연소를 시키겠다는, 재연소를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갖다 우리가 EGR 밸브입니다. 왜요? 나옵니다. 질소가 가장 산소랑 만나기가 좋은 온도는 약 1400도에서 1600도 요 정도입니다. 1800도, 1600에서 1800도까지 되는 온도에서 질소는 무지하게 잘 산소랑 결합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폭발 연소를 할 때에 1600도씨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지점이 가장 잘 폭발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가장 잘 폭발이 일어나지 말라고 회방을 넣어야 되겠죠. 그 회방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뭐 데미지를 크게 안 주면서 차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안 주면서 바로 배출되는 가스, 더러운 가스, 불이 잘 붙지 않는 가스 일부를 다시 흡기계통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깨끗한 공기, 연료, 더러운 배출가스가 세 가지가 섞이면서 폭발을 시켰을 때에 아주 잘 폭발되는 특성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폭발 연소의 온도를 낮추게 되게 되면은 질소가 산소랑 잘 결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원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EGR 밸브가 작동을 못하게 하고 차를 주행하면은 제 차는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 있겠죠. 공학적으로는. 그러나 지구와 인간의 휴머니즘을 져야 하는 거예요. 나 살자고 남한테는 매연을 뿌리겠다는 얘기죠. 질소산화물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공학도들은 원리는 알고 계셔야죠. 기본적으로. 자, 이제 하나 지우고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 세 가지 물질이 가장 잘 나오는 특성, 우리가 혼합비에 따라서 그것도 그 원리의 그래프 하나는 꼭 별표 2개를 치고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 표 하나 갑니다. 요게 람다 1이에요. 요런 퍼센테이지고, 람다 1은 람다라고 쓴 거를 바로 보내면은 공기 과잉률입니다. 이꾸로 이론 혼합비 분의 실제 흡입 혼합비 비율입니다. 이꾸로 가솔린인 경우에는 뭐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조금 이 수치가 틀려야 돼요. 그러나 옛날식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죠. 가솔린 경우에는 연료, 항상 기준 혼합비, 연료와 공기 혼합비, 다른 말로 공연비 같은 말이죠. 공기와 연료가 섞이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비, 혼합비. 연료가 기준이에요. 1이에요. 기준 1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공기가 들어오느냐죠. 가장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연소가 될 수 있는 완전 연소 완소비 14.7대 1이죠. 14.7대 1. 가솔린인 경우에는, 디젤은 더 높아요. 15, 16, 17대 1. 연료를 적게 쓴다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LPG, 전자화되어 있는, 또는 LPI 말고 LPG예요. 그 타입은 훨씬 더 낫습니다. 연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연비, 혼합비가 동일하게 14.7대 1이 들어왔다. 연료는 항상 1이니까 얘는 빼도 돼요. 공기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공기만 가지고 논한다. 공기 과잉률이에요. 적게 들어왔느냐, 이론적인 기준보다 적게 들어왔느냐,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척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비해서 실제가 동일하게 들어왔으면 약분시켜버리면 그냥 1이잖아요. 이게 1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완전 연소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일부 더 작아져요. 일부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가 적다는 얘기죠. 얘는 불변이니까요. 이론 수치니까. 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연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혼합비가 우리가 농후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일부 더 수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는 고정 불변이니까는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가 커질수록 연료량은 작아지는 비율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료가 적다라는 얘기는 뭐한 거예요? 린한 거예요. 얘는 미치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박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희박.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부 더 작으면 혼합비, 공연비는 농후하다. 일부 더 크면 희박하다. 이때 표 3개를 그리면 쭉 떨어지는 거. 쉬워. 좀 떨어지다가 좀 상승하는 거. HC. U자 형태를 나타내는 게 HC. U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는 거. 요게 NOx입니다. 3가지 그래프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표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농후하면 농후할수록 많이 배출되는 배출가스는 CO. CO는 희박하면 적게 나오잖아요. 탄소가 적어지니까. 농후하면 농후할수록 희박할수록 양쪽에서 많이 나오는 람다 얘기죠. 약간 농후하다, 약간 희박하다. 요 사이에는 약간의 범위, 오차 범위예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이쪽도 많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많이 희박, 많이 농후. 많이 농후할수록 HC, 많이 희박할수록 HC. 왜?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도,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타다가 들타요.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가도 불이 잘 안 붙어요. 결국은 연료가 타다가 들타는 조건, 불완전 연소를 할 수 있는 조건,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연료가 너무 적게 들어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연료가 타다가 들타는 그 가스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HC라고 하는 미연소가스라고 했죠. 그러면 NOx는요, 약간 희박할 때 정점을 찍습니다. 약간 희박할 때 뭐가 발생하느냐? 최대 폭발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산소랑 질소가 붙기가 어려워요. 농구에도 안 붙죠? 희박해도 안 붙죠? 왜? 폭발이 기준점 최대까지 상승을 못하니까. 근데 약간 희박할 때가 또는 람다 1에서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폭발이 잘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폭발이 잘 된다는 얘기는 폭발 온도 연소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배출가스.